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HTML의 폼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폼 태그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w3schools.com에 간 화면입니다. 자, 첫 화면에서 우리는 HTML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부하거나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문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Learn HTML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HTML5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쭉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폼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요. 자, 왼쪽에 스크롤바를 조금 밑으로 내리시고 HTML 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태그는 폼이라고 하는 태그와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 외에는 배운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어트리뷰트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폼을 입력하거나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하는 동작들을 했었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폼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는 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한 줄 글상자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서브밋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서브밋을 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들은 집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집합 처리해 주도록 해주는 태그가 폼이라고 하는 태그였습니다. 자, 그리고 폼 태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풋 태그들을 넣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태그는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 주거나 혹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인풋 타입에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든지 해서 입력 정보를 우리가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는 서브밋이라고 하는 타입의 인풋 태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 나머지 폼 태그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엘러먼트에 대한 것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 배운 것들인데요.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 select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select 엘러먼트, 즉 select 태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롭다운이라고 하면 클릭했을 때 밑으로 메뉴들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실습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러 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만 보고 갈게요. 자, 셀렉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셀렉트하고 슬러시 셀렉트 안에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마 자동차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죠? 볼보, 그 다음에 아우디, 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자동차가 보이고 있고요. 자, 각각의 밸류 값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도록 해주는 그런 정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name equal 카스라고 하는 이런 네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네임 속성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input, type, text하고 name 값을 주게 되면 서버로 name 값을 보낼 때 이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의 값인 이 name이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select name에 있는 이 name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로 전달이 됐을 경우에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값들이 있겠죠. 그럼 그 값들이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밸류 값에 들어가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보를 봤으니까요. 실습을 하러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그 폴더 그대로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폼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HTML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폼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태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수집을 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냥 HTML 문서를 수집한다는 뜻으로 HTML 연습이라고만 주겠습니다. 태그 연습, 폼 연습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폼으로 집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폼의 액션에 대한 값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액션은 서버에서 받는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셔야 되는 게 메소드라고 하는 정보를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get이나 post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get 방식을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select. 자,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할 건데요. 자, select의 자, name은 자, 우리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country라고 줘볼까요? 자, country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주겠습니다. 자, 옵션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옵션에는 태그에 우리는 value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value 한번 줘볼까요? 자, value. 자, value는 코리아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코리아 value 값을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elect라고 하는 게 다시 그 옵션이라고 하는 값의 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ountry라고 하는 그 네임의 value가 코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country라고 하는 네임의 value가 재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개 더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폼 태그는 마지막으로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인풋 태그가 있어야 되죠. 그 인풋 태그는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의미의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름의 타입이었습니다. 자, 서브밋. 자, 그 다음에 value는 그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처럼 생긴 요소에 화면에 그 버튼에 보이는 그걸 우리는 value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자, value는 전송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고, 지금 보시는 한국, 그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일본, 중국, 미국이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전송이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값이, 즉 우리 아까 쓸 때는 한국이라고 쓰고 value는 코리아라고 주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 select의 name이 country였죠. 그래서 country는 코리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elect라고 하는 그런 태그들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옵션이라고 하는 서브 태그를, 자식 태그를 더 안으로 포함해서 우리가 이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로, 드랍다운 형태로 나타내도록 해주는 게 select 버튼입니다. 자, select 태그고요. 자, 이 select 태그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name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션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value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select에 꼭 있어야 되는 그 name이라고 하는 값 말고도 어떤 값을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size라고 하는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size는 자, 제가 얼마로 줄 거냐면 4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multiple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multiple. 자, 보통 이렇게만 두셔도 되는데 여기 오타났네요. 자, multiple이라고 하는 값은 보통 이렇게 그냥 혼자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통상 우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자, multiple은 multiple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multiple은 multiple. 그럼 multiple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ize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개수가 4개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4개가 보이고 있고 내가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중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country는 코리아 and country는 차이나 해서 지금 같은 이름의 변수 country에 코리아라고 하는 그 값과 차이나라고 하는 값이 같이 날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해야 할 때 사용하는 그 어트리뷰트가 멀티플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개가 다 보이는 거고요. 멀티플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같이 컨트롤 키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태그에는 name, size, multiple이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요. 자, 멀티플을 제가 잠시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잠깐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지워놓게 되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중에서 처음에 있는 이렇게 한국이 먼저 화면에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밸류에 옵션에 밸류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selected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selected라고 하는 옵션은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selected라고 하는 이 옵션은 자, 제가 이 selected라고 하는 옵션을 제가 미국에다가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다가 주고 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지금 보면 미국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 형태로 화면에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selected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selected를 안 쓰시게 되면 처음에 보이는 데이터가 가장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selected까지 이제 됐고요. 자, 태그가 텍스트 에리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가 가장 중요했고 많이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ed라고 하는 태그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자, 똑같이 또 select 그 밑에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또 인풋 태그입니다. 자, 인풋 태그는 옵션이 타입을 어떤 그 타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외우기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풋 타입의 어트리뷰트들을 참고를 해가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W3 스쿨에 와서 input attribute라는 곳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input attribute는 input 태그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여주는 건데요. 자,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input 태그에서 쓸 수가 있는 것들 중에서 HTML5에 더 추가된 내용들이 몇 개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input 태그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데이터 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들이 거의 그 HTML5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HTML5 말고 이전부터 사용됐던 것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input types라고 하는 세 번째 태그 버튼을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그죠? 그 다음에 인풋 타입 버튼이라는 것도 있네요. 인풋 타입 버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풋 타입 이거 지난 시간이 아니죠.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요. 인풋 타입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HTML5에서 추가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크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input type number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input type number는 우리가 숫자를 선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rang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input type range가 HTML5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자, 여러분들이 이런 태그들에 대해서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콘들인데요. 이 아이콘들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 5가지, 그러니까 일명 메이저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메이저 브라우저에서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엣지네요. 엣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사파리, 오페라라고 하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동작이 되는지를 보셔야죠. 자, 그래서 input type range라는 것도 있고요. 자, 얘네들도 전부 다 이런 메이저 브라우저에서 다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put type search라는 것도 있네요. input type search, input type tel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폼 태그에다 그냥 그대로 쭉 넣어볼까요? 자, input type 텍스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다른 걸로 좀 넣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자, 국가라고 쓸게요. 국가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select에서부터 슬러시 select까지가 하나의 태그니까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br 태그로 나누겠습니다. 자, br 태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select 태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것 중에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자, 이메일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메일. 자, 제가 이를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로 시작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목록들이 나오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메일이 서버로 전송될 때에는 당연히 네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 네임 값을, 그러니까 즉 변수 값을 똑같이 이메일이라고 줄게요. 이메일. 자, 그럼 이메일을 입력을 받겠죠? 자, br 태그로 줄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좀 생뚱맞게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거는 search라고 하는 타입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arch. 자, 그래서 input type equal 자, search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name은 data라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주어야 될 게 아까 텔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번호. 그래서 input type 텔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검색, 전화번호 있고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이름. 자,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주고, 자, 네임은 네임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별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인풋 이메일 뭐 이 정도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브밋 밑에다가 서브밋 옆에 화면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태그 중에서 input type equal 자, reset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reset. 자, 그리고 자, value는 지우기. 자,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화면에는 또 어떻게 보이는지 보셔야겠죠? 자, 실행을 시키면 아까 보셨던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이름은 예를 들면 홍길동. 자, 이메일을 AAA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은
자, 이 검색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메일이랑 좀 어떤 게 다른가 볼게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뒤에 이메일일 경우에는 골뱅이가 들어가겠죠. 골뱅이 주시고 aa.com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메일 쓰시는 방법인데, 제가 그냥 ea라고만 썼습니다. 자, 검색에다가 똑같이 제가 AAA라고 쓰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검색이라고 하는 태그, 즉 타입이 서치인의 그런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지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X 버튼이 화면상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태그하고 다른 일반 텍스트하고 다른 게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검색이라고 하는 이 서치 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서치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은 이메일 서치 텔 같은 경우에는 HTML5에서 추가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마다 동작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어떤 브라우저가 이 서치라고 하는 그런 검색 버튼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뭐랑 똑같이 보이냐면 이메일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일반 입력 상자로 보인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잘못 쓴 부분 있죠? 잘못 쓴 게 어떤 걸 잘못 썼냐면, 이메일에다가 골뱅이 하고 이제 뭔가 이메일 주소에 맞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를 포함해 주세요. 골뱅이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를 포함해 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가된 태그들의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자,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떨까요?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숫자로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010 1111 222라는 주소, 이렇게 전화번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여기 빼기 표시는 일반적으로 전화번호에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이제 제대로 써볼까요? 골뱅이.com. 그럼 이제 골뱅이가 포함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메일로서의 데이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화번호가 만약에 여기에 특수문자 같은 게 껴있었다, 문자가 껴있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얘는 또 이렇게 무난하게 잘 가죠. 그래서 이 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화번호를 주로 받기는 하지만 문자도 입력을 받네요. 자,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입력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까 그 이메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자, required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얘는 꼭 쓰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required라고만 쓰셔도 되지만 required라고 다 쓰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required equal 큰 따옴표 required라고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required.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전송을 하겠다고 하면 데이터를 꼭 입력해달라는 그런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그런 마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크를 보면 데이터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quired를 쓰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required가 없는 상태, 예전에 HTML5 이전 버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랑 연동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가 입력됐는지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서버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은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고창 같은 거를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다가는 required는 꼭 입력해야 되는, 즉 공백이 입력되면 안 되는, 데이터 하나도 입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오류를, 즉 검증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required라고 하는 옵션이었는데요. 자, 그거 말고 자, 예를 들면 placeholder라고 하는 값도 있어요. placeholder도 HTML5에서 나온 그런 그 속성인데요. 자, 이 placeholder는 일종의
그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는 게 입력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메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고 자, 입력을 하게 되면 플레이스홀더 안에 들어가 있던 값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내 문구 같은 걸 넣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플레이스홀더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입력 상자와 함께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스워드는 빠졌죠? 그래서 텍스트, 이메일, 서치, 텔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생년월일을 입력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 자, 입력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에다가 자, 어떤 걸 입력을 할 거냐면 자, 날짜를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데이트. 자, 그리고 자, 서버 쪽으로 전송될 때의 변수명은 birthday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생년월일 하고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 월, 일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포커스를 갖다 두었더니 옆에 위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화살표 삼각형이 보이고 옆에 보다 큰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의 날짜에 해당하는 오늘이 4월 18일이라서 4월 18일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데이트라고 하는 이 옵션도 다 다릅니다. 브라우저마다 동작하는 게 달라요. 특히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트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HTML5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럼 이제 웬만한 폼 태그는 다 배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 폼 태그 마지막은 아니네요. 지우기를 안 해봤구나. 지우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우기는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일을 입력을 하고 자, 이메일도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검색해서 뭔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입력도 했고요. 자, 뭔가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송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서버 쪽으로. 네, 물론 지금 서버는 없기 때문에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현재 입력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이 input type reset이라고 하는 그런 타입의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하나만 한다면서 계속 늘어나죠. 자, input type은 해서 자, 이번에는 버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value는 버튼.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버튼이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버튼. 자, 그래서 이 버튼은 자, 생긴 모양을 보시면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인 전송 지우기처럼 그냥 진짜 버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 자, 여러분들이 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송은 실제 전송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지우기 버튼, 즉 리셋 버튼은 실제 폼 태그 안에 묶여있는 집합들에 대한 정보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만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이 버튼은 생긴 모양은 똑같지만 아무리 눌러봐도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아무 동작도 하는 이렇게 생긴 버튼은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 얘는 주로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쓸 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쓰고자 할 때 우리는 인풋 타입 버튼을 많이 쓰죠. 자, 왜 그러냐면 서브밋이나 리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브밋을 하려고 하면 얘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지우기도 지우려고 하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액션들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있는가 하면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쓰려고 하는 버튼은 이런 동작, 즉 액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동작도 없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이기에는 서브밋이나 리셋처럼 버튼처럼 보이도록 하는
예, 실제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랑 연동해서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액션은 자바스크립트와 연동해서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태그가 바로 input type 버튼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input type 버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랑 함께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올리실 때에는 자, 역시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예, 합니다. 자,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태그도 input 태그 가지고 하는데 자, 이 input 태그에서 이번에는 타입을 자, 예, 파일이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자, 네임은 자, 예, 사진이니까 예, 픽처 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우리 한번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만 예, 확인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네모난 마치 버튼처럼 생긴 예, 화면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선택된 파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 선택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창이 예, 뜨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올리고자 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예, 그런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전송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그 사진 프로그램은 반드시 서버가 받아서 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뒷단에서 해야 되는 처리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예, 서버 쪽의 몫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파일을 이렇게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11안에 있던 11라인에 있는 이 메소드는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인크립션 타입이라고 하는 ENC 타입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그게 자, 어떤 값을 넣어 주셔야 하냐면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만 예, 서버 쪽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서버 쪽에서는 예, 전송되어서 예, 그 서버로 예, 전송된 그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파일을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예, 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NC 타입이라고 하는 값에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폼에서부터 슬러시 폼까지를 그 폼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 이번에는요 필드셋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폼하고 슬러시 폼 사이에 엔터 넣어서 자, 필드셋 자, 필드셋을 예,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셋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주시면 안 돼요. 자, disabled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만 보시면 예, 금방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자, 일단 disabled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disabled로 주시고요. 자, 이 필드셋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면상에서 봤을 때 마치 예, 아웃라인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예,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면 알 거니까요. 예, 다시 확인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드셋의 안쪽에는 필드셋과 함께 사용하는 그 태그 중에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제 레전드는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웃라인 테두리를 만들고 나면 그 테두리의 일종의 제목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태그 연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예, 가서 보시면 자, 태그 연습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예, 들어간 거, 예, 그게 이제 레전드 값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아웃라인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 화면이 바로 예, 필드셋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웬만한 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사실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보내는 그런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사용자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서버로 전송돼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용자의 화면에는 뭐 예를 들면 이름을 입력받는다든지 이메일을 입력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입력창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입력창이 당연히 안 보이니까 사용자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입력을 받진 않지만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값이 넘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히든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히든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때 값을 가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값을 미리 여기다가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원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원번호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임은 사원번호니까 자, 인플로이 네임이라고 인플로이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자, 얘는 아무리 BR 태그를 넣어봐야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든 말 그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게 아니고 서버 쪽에 데이터가 전송돼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 모르게 전송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히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디세이블드 돼 있죠?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셋이 디세이블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 히든이라고 하는 값은 사진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 히든 값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소스 보기 쪽에는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꼭 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볼 화면에는 이렇게 보통 표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는 화면에는 화면에는 그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은 이렇게 히든 값으로, 그런데 프로그램 소스, 그러니까 즉 서버 쪽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input 타입 히든으로 해서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지워버릴까요? 자,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disabled가 지워졌기 때문에 자, 이제 값이 다 입력이 되는 형태로 될 겁니다.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은 여러분들의 파일을 뭐 올리고자 하는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올리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서 서버 쪽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국가나 이름이나 이메일 같은 정보들을 받기도 하고, 파일 선택한 거는 멀티파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멀티파트 파일로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서 받는 그런 형태로 아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겠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의 폼 태그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배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태그를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주 사용되는 태그인데 설명이 안 된 태그가 있긴 합니다. 자, 어떤 태그냐면 div 태그 같은 것들인데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CSS를 할 때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태그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div는 디비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구역을 설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CSS를 할 때 div 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